자, 8월 28일 금요일 시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도 세력의 흔적이 확인된 급등 임박. 오늘은 건설주 세 종목을 열심히 찾아서 들고 왔습니다. 오늘 시장 자체가 가상자산 관련주들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 크게 이 두 개의 테마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외에도 준비하고 있는 테마와 섹터, 오늘 소개해드릴 건설주나 전기전력 관련주, 지금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계속해서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기타 개별주들까지 정리해서 소통방에서는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차트에서 세력이 물량을 확보하는 구간이 존재를 한다면 그 물량을 아래로 팔아먹는 게 아닌 개인들이 좋아하는 돌파와 장대 양봉을 뽑아내면서 낮은 구간에서 모았던 물량을 팔아먹는 과정이 나와줘야 됩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먹는 거는 세력이건 개인이건 똑같이 적용되는 시장의 원리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반드시 도움되는 내용들 많이 준비했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오늘도 근거 있는 매매를 하기 위한 근거 있는 차트 분석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자체에서도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화장품 관련주부터 짧게 리뷰를 하고 본격적으로 종목을 보겠습니다. 일단 8월 20일에 업로드해드렸던 상승이 나와야만 하는 급등임박 화장품 세 종목을 소개해드리면서 첫 번째 종목으로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달바 글로벌, 한국콜마, 이때 당시에 얘네들이 무더기로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무더기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바로 다음날 상승을 만들어줬으면 굉장히 좋았겠지만 약 8일 동안 매집량을 더 늘려서 더 큰 상승을 만들어내겠다. 우리는 손익비가 맞는 구간에 도달할 때까지 소통방에서는 기다리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때 당시에 영상을 소개해드리면서 타점도 간단하게 잡아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 짧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8월 20일 먼저 코스메카 코리아 종목을 보시면 낮은 구간에서 명확하게 세력들이 물량을 사모으는 매집하는 구간이 확인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박스권이라는 것 자체가 인위적인 흐름이다 라고 계속해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주가가 낮고 인기가 없을 때 조용히 주식을 사 모으고 지루한 횡보나 의도적인 하락으로 개인들의 손절 물량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유통 물량을 장악한 상태에서 통정 매매나 대량 매수로 호가를 높이면서 강한 양봉을 만들어냅니다. 자, 앞에는 매물대가 존재를 했어요. 여러분들 매물대 체크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매물대는 일전에 세력들의 물량이 수많은 개인들에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개인들이 많이 물려있는 구간, 이런 구간을 매물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말로 저항이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죠. 매물대는 매우 많이 물려있대 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자, 시원하게 다 팔아먹었다면 주가는 하락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주가가 특정 가격대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인위적인 모습들이 확인이 됩니다. 누군가가 돈을 쓰면서 호가창에서 매수벽을 세우는 모습들, 물량을 받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요. 매물대 상단까지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한 차례 돌파를 만들어내는 모습들과 의도적인 지지선 이탈로 개인들의 손절 물량을 받는 행위, 그리고 털어내고 바로 다시 방향을 돌려내면서 박스권을 만드는 흐름까지 이 차트에 세력들이 개입되어 있지 않다면 이런 비정상적인 흐름들, 인위적인 흐름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주가를 관리하는 주체가 없다면 그냥 이런 식으로 줄줄 흘러내리는 게 정상이에요. 어떠한 개인의 손절 물량만 쏟아져 나오는 전형적인 정상적인 차트의 모습이고요. 자, 여기도 보시면 이게 비정상, 여기도 비정상이죠. 낮은 가격대에서 티가 안 나게 조용하게 물량을 사모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물량들은 당연히 올려다가 팔아먹는 과정이 나오죠. 우리가 장대 양봉을 통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장대 양봉에서 관심을 가지고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대 양봉이 나오기 직전에 어떠한 특징적인 흐름들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이런 타겟 구간이 돌파됐을 때 이런 수익을 통으로 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를 여기까지만 봤을 때 자, 보세요. 결국에는 이 친구도 이동평균선 수렴을 만들죠. 수렴을 만들고 이렇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쳐도 여기에 물려있는 개인들이 손절을 안 해. 이악 물고 버티는 개인들이 존재를 하겠죠. 그 개인들에게 본전 값을 주면서 마지막으로 물량을 받아오고요. 타겟 구간이 돌파될 때 압도적으로 매도하는 거래대금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팔면서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낮은 구간에서 모았던 세력들의 물량이 수많은 개인들에게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월 12일 날 보시면 이때 당시에 신고가를 만들어냈었죠. 여기서 지금 개인들이 좋아하는 세 가지가 다 나왔습니다. 매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개인들이 좋아하는 세 가지는 장대 양봉과 돌파, 그리고 상한가,
신고가. 지금 여기서 다 나왔죠. 자, 시원하게 물량을 팔아 먹었다면 차트는 흘러내리는 게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간처럼 흘러내리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근데 제가 이날의 영상을 소개를 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좀 지워놓고 볼게요. 제가 정확히 이 캔들까지 확인을 하고 영상을 업로드를 해드렸죠. 압도적인 거래량을 발생시키면서 팔아먹습니다. 수많은 개인들에게 물량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새롭게 매물대가 형성이 되겠죠. 근데 잘 보시면 비교적 가까운 매물대 안에서 그 물량을 전부 다 받아먹는 꽉 찬 장대 양봉 캔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말이 안 되는 캔들이에요.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겨놓고 그 개인들을 전부 다 탈출시키면서 종가를 여기서 마감을 했어요. 세력들이 자선사업가는 아닐 텐데 굳이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겨놓고 그 물량을 다시 한번 받아먹는다? 얘는 여기를 넘기겠다는 뜻이 됩니다. 이게 바로 소통방에서 설명드린 상승, 조정, 상승의 조정 구간에서 우리가 특징적인 흐름들을 파악하고 매수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캔들까지 확인했으면 여기서는 팔아먹는 흐름이 맞아요. 근데 여기는 돈을 쓰는 흐름이죠. 매물대 아래에서 돈을 쓰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물량을 팔아먹겠다라는 뜻이 되고요. 고가에서 5일 정도 찌글찌글 대다가 오늘 약 10%의 장대 양봉을 뽑아냈습니다. 근데 오늘도 보시면 압도적으로 거래량이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건 분차트로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얘네가 지금 거래량 없이 이렇게 찔끔찔끔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얘는 신고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디서 팔아먹어도 수익이에요. 그리고 분차트에서 보면 개인들이 좋아하는 돌파와 이동평균선을 살려가는 흐름들이 확인이 돼요. 여기서는 세력들의 심리와 개인들의 심리를 같이 공부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유튜브에서는 공개할 수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말간 소통방에서 신고가 매매 방법과 분차트의 흐름, 그리고 거래량까지 해서 예시를 몇 가지 비교해서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도록 올려드리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건설주 세 종목을 들고 왔지만 종목 리뷰를 하는데 시간이 좀 더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달바글로벌, 한국콜마. 자, 달바글로벌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날 8월 7일에도 소개를 한번 해드렸고요. 8월 20일에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때 당시에 영상을 올려드려서 여기 돌파 때 한번 수익을 봤던 종목이고요. 여기서 절대로 끝날 수가 없기 때문에 낮은 가격대까지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더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앞에는 매물대가 있었죠. 그리고 매물대 아래에서 준비를 하고요. 매물대 상단을 계속해서 건드리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진행합니다. 개인들 털어내고 다시 한번 지켜야 되는 라인대 지키고요. 돈을 쓰면서 매물대 최상단까지 빠르게 올라옵니다. 자, 바닥 구간에서 매물대 최상단까지 단기간에 이렇게 빠르게 상승을 해버리면 수많은 개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따라타겠죠. 그리고 여기에 물려있는 개인들도 더 갈 줄 알고 안 팝니다. 개인들의 관심이 최고조에 도달해 있을 때 얘네가 마이너스 18%의 폭락을 만들어내면서 안 갈 거니까 물량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개인들을 털어내고 방향을 돌려냈을 때 방향 돌리는 거 확인하고 여기서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얘는 매집된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이 윗꼬리에 그리고 이 거래량에 정리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쭉쭉 치고 나가길 기대했지만 결국에는 가짜로 돌파시키고 휩소를 만들면서 다시 한번 개인들을 털어냅니다. 자, 급등 직전에 가짜로 돌파시키는 이런 모습들, 휩소가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가짜 돌파를 만들어내면 낼수록 나중에 진짜 돌파를 만들어냈을 때 쉽게 개인들이 따라붙지 못해요. 여기서 한번 따라붙어서 이런 하락 맞았죠. 여기서 한번 따라붙어서 이런 하락 맞았죠. 그럼 나중에 진짜 돌파할 때 쉽게 못 따라붙습니다. 이렇게 쭉쭉 치고 나가는 장대 양봉을 목격을 하고 진짜 돌파네 하고 그제서야 고점에서 따라붙게 되는 원리, 이렇게 고점에 물리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개인들의 심리를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려봤고요. 8월 20일 날 이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비중 조절해서 스윙으로 길게 들고 가보자 사인이 나갔었습니다. 사실 이런 라인대가 조금 더 매력적인 구간이긴 해요. 이런 라인대들, 마지노선으로 보고 버티는 개인들, 그리고 이평선을 지지선으로 보고 버티는 개인들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싫어하는 구간이 겹쳤을 때 이런 가격대까지 내려다 준다면 비중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겠죠. 스윙 투자의 장점이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릅니다. 다만 기대 수익률이 그만큼 크다는 장점이 있죠. 차트를 장시간 들여다볼 필요도 없고요. 이 종목은 추가적으로 관찰을 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고
자, 한국콜마 종목도 이 캔들까지 확인을 하고 영상을 업로드해 드렸습니다. 자, 거래 터진 장대 양봉이 등장을 하면 보통 매매를 멈춰라. 낮은 구간에서 모았던 세력들의 물량이 충분히 다 나갔을 가능성이 존재를 하니 매매를 멈춰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켜야 되는 라인대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돈을 밀어 넣어요. 방금 설명드린 원리랑 똑같습니다. 수많은 개인들이 물려있는 새롭게 매물대를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꽉 찬 장대 양봉으로 밀어 올려요. 물량을 전부 다 받아 먹었죠. 그리고 지켜야 되는 라인대를 지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캔들이 이 캔들이에요. 최상단에 있는 매물대까지 전부 다 받아 먹고 종가를 마감을 했죠. 자, 이게 우리가 아는 상승, 조정, 상승. 눌림 매매는 이런 곳에서 매수 포인트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최소로 봤을 때는 여기서 썼던 돈들과 모았던 물량만 이 타겟 구간을 넘기면서 정리를 하는 과정이 나와줘야 된다. 자,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지켜야 되는 라인대를 지키죠. 이 검정색 선 타겟 밑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종가 기준이에요. 여기서 눌림 매수 포인트가 한번 나왔고요. 여기서도 눌림 매수 포인트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이거는 짧게 매매를 하기 좋았던 종목이죠. 자, 일단 여기까지만 보고 본격적으로 건설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간 손통방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건설주 중에 첫 번째 종목은 금호건설입니다. 오늘 금호전기 종목도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지금 호남 반도체 관련해서 굉장히 강력한 재료가 묻어 있기 때문에 많은 개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매수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오늘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거의 6천억 가까이 발생을 했는데 차트를 구간별로 나눠서 좀 볼게요. 자, 낮은 구간에서 물량을 잘 모아서 개인들이 좋아하는 돌파와 장대 양봉, 상한가도 만들어내면서 압도적으로 거래량이 발생을 합니다. 팔아먹고 쌍봉의 형태로 고점 패턴을 형성하면서 시원하게 해먹었죠. 그러면 무너지는 게 정상이에요. 시중의 유튜버들을 보시면 봉 중간에 사라고 하고 5일선 닿으면 사고 11선 닿으면 사라고 하죠. 자, 이렇게 근거 없는 매매를 하고 계신 분들은 매매의 기준을 빠르게 바꾸셔야 됩니다. 전부 다 손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구간이 개인들이 많이 물려있는 악성 매물대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낮은 구간에서 짧게 모아서 한 번 더 팔아먹는 과정이 나와요. 우리가 가장 집중해서 봐야 되는 흐름은 이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주가가 여기서 머물기만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일단 매물대 최상단에서 계속해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차트를 여기까지만 봤을 때 주가가 이 구간까지 올라오면 여기서 매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약 한 달 만에 본전값을 줬기 때문에 여기에 물려있는 개인들은 허겁지겁 탈출을 진행하죠. 설령 낮은 구간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잘 모았다고 해도 여기서 팔아먹으려고 봤더니 앞에서 계속 물량을 던져대. 그러면 원활하게 세력들의 물량이 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매도가 안 됐다는 게 아니에요.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구간에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능성이 존재를 하죠. 이 물량을 온전하게 받아먹는 매물 소화의 캔들일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매집일 가능성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즉, 이 구간 전체가 지금 물량을 뺏어오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물량을 사 모으는 매집하는 과정일 수가 있어요. 두 가지의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죠. 두 가지의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즉 매도의 가능성과 앞에 물량을 받아오는 매집의 가능성, 두 가지의 가능성이 열려 있을 때는 매도의 가능성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존재를 한다면 우리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아요. 우리는 세력들의 계좌를 직접적으로 들여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압도적으로 거래량도 발생이 됐기 때문에 매도의 흐름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날 분 차트를 들어가서 해석을 하면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알 수가 있어요.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자분들께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간별로 잘라서 차트를 해석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모아서 팔아먹고 여기서 모아서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구간을 찾아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여기서부터는 돈을 쓰는 흐름이죠. 윗꼬리가 계속해서 길게 달리면서 매물을 건드려주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요. 여기에 새롭게 따라탔던 개인들과 여기에 물려있는 개인들, 타겟으로 물량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말이 안 되는 흐름이에요. 주가가 이 구간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주가를 여기서 잡아줄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얘는 여기를 넘기겠다는 거예요.
최소로 봤을 때는 이 구간에서 썼던 돈들과 모았던 물량을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이게 신고가인가요? 신고가는 아니네요. 전고점을 넘기면서 개인들이 좋아하는 흐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이 종목 분차트를 들어가서 조금 더 심도 깊게 뜯어보겠습니다. 얘네가 물량을 사 모을 때도 상한가로 2연상으로 밀어 올립니다. 기본적으로 상한가는 개인들이 만들어낼 수가 없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물량을 들고 있어야지만 만들어낼 수 있는 인위적인 캔들입니다. 그리고 호가창을 잠근다는 것 자체도 매수 1호가에다가 매수 배역을 세워야지만 상한가가 터지지 않고 유지가 되겠죠. 그 말은 누군가가 계속해서 돈을 밀어넣고 있다라는 게 되고요. 다음날도 개인들이 따라붙지 못하게 빠르게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호가창을 잠굽니다. 그러면 상한가 다음날은 개인들이 환장하고 달려들기 때문에 낮은 구간에서 모았던 세력들의 물량을, 여기서 썼던 돈들과 모았던 물량을 시원하게 팔아먹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죠. 압도적으로 거래량도 발생을 합니다. 근데 앞에는 매물대가 있었죠. 여기서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매도 물량이 다 섞여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는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근거가 많이 부족해요. 근데 지금 흐름 보세요. 너무나도 인위적이죠. 30분 봉으로 볼까요? 자, 보세요. 매물대를 만들어 놨어. 수많은 개인들이 물려 있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기술적 반등 설거지 한번 주고 흘러내리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바닥을 잡고 악성 매물대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이 물량을 그대로 받아옵니다. 그리고 돈 쓰고 털고, 돈 쓰고 털고, 돈 쓰고 털어내죠. 매일 아침에 시가에 계속해서 윗꼬리가 달리는 이유가 뭐예요? 매물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물량 내놔라. 그리고 오늘 보시면 한 차례 타겟 구간에 대한 돌파를 만들어냅니다. 고가 18,200원 체크를 하고요. 얘네가 어떻게 팔아먹었나 한번 보면 얘네가 팔 수 있는 시간이라곤 고작 4분입니다. 4분. 여기를 돌파하는 흐름보다 이 음봉 캔들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1분에 123억, 73억, 74억의 물량을 던지면서 폭락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흐름들을 개인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인위적인 하락입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물량을 던진 거예요. 자, 세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물량을 많이 들고 있어. 그러면 개인들이 좋아하는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쭉쭉 치고 나가면서 더 비싸게 팔아먹는 게 이득이죠. 근데 굳이 물량을 아래로 던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공부를 많이 해보시면 좋습니다. 비싸게 팔아먹으면 팔아먹을수록 세력의 입장에서는 수익이 커지는데 굳이 이 구간에서 돌파를 시킨 시점에서 물량을 아래로 던졌다? 그리고 심지어 그 물량을 다시 한번 받아옵니다. 1분에 수십억의 돈을 밀어넣으면서 다시 밀어넣으면서 주가를 들어 올려요. 개인들이 만들어낼 수가 없는, 세력들만 만들어낼 수 있는 말이 안 되는 흐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집중해서 공부를 많이 해보세요. 특히나 당일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 시가 매매, 장중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흐름들 굉장히 많이 마주하시게 될 겁니다. 자, 팔아먹는 흐름 없이 타겟 구간 밑으로 다시 내려오고요. 지켜야 되는 라인대를 지키면서 종가를 마감을 했어요. 이동평균선, 수렴 정배열 만들어 놨고요. 얘네가 메이저 세력인 게 이 최고로 높은 구간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 캔들 자체가 만약에 매물소화 캔들이었어. 낮은 구간에서 모아서 팔아먹는 흐름이 아니라 앞에 물량을 받아오는 매물소화의 캔들이었다면 얘는 이 구간 전체가 매집 구간이 되는 거고요. 한 번 상승을 만들어냈을 때 굉장히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예측해서 매매를 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항상 최소로 생각을 하고 매매를 진행해야 됩니다. 이 구간에 대한 물량만 정리가 되면 되죠. 그에 맞는 거래량을 동반해서 개인들이 좋아하는 흐름을 만들어내야 된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 타점 잡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 차례 휩소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들을 털어내는 어떤 깊은 조정 이후에 바로 말아 올리는 모습들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나 개인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종목에서는 휩소가 자주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개파락으로 시작했다가 개인들 털어내고 바로 다시 방향을 돌리는 이런 흐름들도 존재를 하고, 타겟 구간 위에서 갭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쭉쭉 치고 나가면서 바로 매도를 진행하는 경우도 존재를 하고요. 시가 갭 띄우고 눌렀다가 시가 재돌파를 하는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얘네들이 만들어주는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다양하게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고요. 지금은 어떤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매수가, 매도가 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구간은 명확하게 확인이 됐어요. 세력의 흔적은 모두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자주 설명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세력의 흔적 세 가지, 돈과 적극적으로 개인들을 털어내는지, 그리고 털어내고 바로 다시 방향을 돌려내는지, 그 과정에서 매집량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조금 더 심화 과정으로 넘어간다면 이 매집된 물량을 타겟 구간 돌파시켰을 때 전부 다 팔아먹었을 가능성이 존재를 한지, 아니면 그냥 찌르고 무너졌는지, 이런 모든 부분이 머릿속에서 매끄럽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지금 당장의 초보자분들께서는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일단 종목 선정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들 타점보다 더 중요한 건 종목이 최우선입니다. 타점이 아무리 좋아도 이 종목 자체가 잘못돼 버리면 한 번 깨질 때 크게 깨져요. 저도 수없이 경험했던 내용입니다. 종목 선정이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고, 이 종목 내에서 세력들이 준비하는 구간, 매집하는 구간은 어떤 형태로 존재를 하는지, 매집량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급등 직전에 어떠한 특징적인 흐름들을 만들어내는지, 개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구간은 어디인지, 싫어할 만한 구간은 어디인지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공부를 해 나가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일전에 영상에서 자주 언급을 드렸던 GS건설이에요. 건설주들이 뭉텅이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뭉텅이로 가져온 거예요. 어떤 종목이 먼저 튀어나갈지는 모릅니다. 다만 언제든지 튀어나갈 수 있는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당일 아침에 검색식을 활용해서 튀어나가는 놈들 골라 잡아서 매수를 충분히 해볼 수가 있어요. 자, GS건설 종목도 7월 30일 날 발바닥에서 영상으로 업로드를 해드렸습니다. 이날 영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을 따로 재생을 하진 않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한 번씩 가셔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어떤 타점에 관한 부분도 많이 설명을 드렸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설명드렸어요.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리면서 소통방에서는 다 같이 매수를 진행해서 구간별로 잘라먹는 매매를 진행했고요. 혹시나 아직까지 홀딩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약 76% 가까이 상승률을 만들어냈어요. 얘는 이대로 끝날 수가 없죠. 이유가 뭐예요? 타겟 구간을 돌파시키긴 했지만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어요. 개인들이 좋아하는 흐름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개인들이 좋아하는 흐름은 이런 거예요. 장대양봉, 돌파. 자극적인 흐름들을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거래량이 발생이 되어야 돼요. 돌파 때 물량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돌파 때는 신규 진입을 하지 마셔라. 돌파에서는 매도를 진행해야 된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하락 추세에서 계속해서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바닥 구간에서 짧게 모아서 정리해 먹고 다시 한번 차트는 하락을 하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상한 흐름들이 확인이 되죠.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이제 한눈에 보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계속 흘러내리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혹은 여기서 모아서 짧게 정리하고 죽으면 볼 필요가 없는데, 이 구간에 대한 움직임이 수상하죠. 자, 이 구간에서 얘네가 박스권을 그리면서 돈을 엄청 씁니다. 자, 이날 1930억, 1400억, 1100억, 기본적으로 캔들 하나에 1000억이 넘는 거래 대금을 발생시키면서 매물대 상단을 계속해서 건드려주는 흐름들이 확인이 돼요. 자, 매물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공부가 안 된 일반 투자자분들은 이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 이제 세력이 들어왔다, 바닥 구간에서 돈 들어왔다, 이렇게 착각을 하시고 급등하는 곳에서 매수를 많이 진행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진짜 위험해요. 실제로 단타 세력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짧게 모아서 하루 이틀 팔아먹고 죽는 경우 심심치 않게 보셨을 겁니다. 여기서는 명확하게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많이 부족해요. 여기서 만약에 얘네가 이런 흐름을 똑같이 만들어냈다, 여기서 이렇게 흐름을 살려갔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거를 기다리면 됩니다. 이게 확인이 되지 않는 이상 얘네가 어디까지 뺄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는 돈을 쓰면서 매물대 상단 건드려주고 털고, 건드려주고 털고, 건드려주고 털죠. 그리고 지지선 이탈시켜서 개인들의 손절 물량을 받고요. 도지 캔들 만들고 매물대 최상단까지 소화를 합니다. 한 차례 돌파를 만들어냈어요. 자, 돌파를 만들어내지 않았다면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을 건데 두 번째 종목을 안 썼네요. 자, 두 번째 종목은 GS건설이에요. 자, 타겟 구간 돌파를 만들어냈지만 고작 이 윗꼬리에 이 거래량의 물량 정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발생했던 거래량의 상당 부분은 매물대 아래에서, 검정색 선 아래에서 개인들의 물량을 받는데, 물량 확보를 하는데 쓴 돈이죠. 자, 일반 개인들은 여기에 검정색 선 하나 딱 그어놓고 돌파할 때 추격 매수를 많이 진행합니다. 돌파가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추격했던 개인들, 특정 검색식 설정을 통해서 전고점이 돌파될 때 매수 알람 사인이 뜨게끔
설정을 해 놓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떠버리면 당연하게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에도 올라오죠. 수많은 개인들이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 개인들을 깊게 털어내는 과정이 나옵니다. 지지선 이탈시키고 이탈시키죠. 자, 얘는 마지노선까지 깨버렸어요. 여기서부터는 무조건 이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날 제가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만 여기서 몰빵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비중 조절을 통해서 시간적인 제약 상관이 없으신 분들만, 나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상관이 없다 하시는 분들만 이런 구간에서 매수 알람 사인을 드렸습니다. 얘네가 이러고 한두 달 더 길게 매집을 하고 이러고 올릴 수도 있어요. 당일 단타 매매로 빠르게 수익을 올리시는 분들은 방향 돌리는 거 확인하고 이날 종가 베팅을 해도 되고 이날 시가 매매를 해도 되고 이날도 마찬가지고 올라오는 구간에서도 굉장히 많은 매수 타점이 존재를 합니다. 이거는 유튜브에서는 공개할 수가 없는 내용이고요. 분봉상 이동평균선의 흐름을 집중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차트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매물대 최상단에 부딪혔을 때도 곱게 안 가죠. 거칠게 흔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위치에서는 곱게 안 간다고 보시면 돼요. 언제 상승을 뽑아낼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째려보고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매집량이 늘어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어제와 오늘 타겟 구간 위에서 종가를 마감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오늘 아랫꼬리를 길게 달고 개인들을 털어내는 모습들, 그리고 다시 말아 올렸다는 뜻은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분차트를 보시더라도 이렇게 털고 바로 다시 방향 돌리는 흐름들 있죠. 시가의 개파락으로 밀어버리고 다시 말아 올리고, 아는 척 하다가 털고 장 중에 다시 한번 말아 올리고, 말아 올리는 흐름 자체가 누군가가 돈을 쓰면서 주가를 들어 올리고 있죠. 지금 이 과정이 전부 다 세력의 흔적을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죠. 지금 구간도 마찬가지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소통방에서 잡아드릴 예정이고, 앞에는 마찬가지로 매물대가 존재를 합니다. 자,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왔다고 해서 가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앞에 물량을 받아오는 매물 소화의 캔들이 아니냐 라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얘네들이 매집한 구간은 낮은 구간에서 존재를 합니다.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앞에 매물을 받아오는 매물 소화의 캔들로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이 친구가 매물 소화의 캔들이 되려면 아까 우리 봤던 금호건설처럼 이 뒤에 어떠한 특징적인 흐름들을 다시 한번 만들어냅니다. 아니면 이날 분차트에서 어떤 특징적인 흐름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거래 터진 장대 양봉의 90% 이상은 매도하는 캔들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자분들께서는 기본기부터 다져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소통방에 들어오셔도 막 들어오자마자 바로 타점을 잡을 수 있고 세계 최고의 트레이더가 되는 게 아닙니다.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으면 타점 자체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어요. 특히나 손절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저 또한 손절 버튼이 쉽게 나가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좀 팁 아닌 팁을 하나 드리면 비중을 한번 낮춰보세요. 저는 비중이 적게 들어가는 순간부터 손절 버튼이 좀 쉽게 눌러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투자 금액 자체가 내 그릇에 맞아야 됩니다. 내 그릇에 맞지 않으면 손절 버튼이 쉽게 나가지 않아요. 이런 실전 매매 관련 팁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 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거래 터진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압도적으로 거래량이 발생이 됐어요. 자, 8월 6일날 윗꼬리가 길게 달린 양봉 캔들, 대체거래소에서 장난질을 좀 많이 치는 것 같은데 보세요. 8월 6일이면 이날입니다. 자, 여기 좀 자세하게 보시면 8월 6일날 여기 점 찍혀 있죠. 자, 이때 발생한 거래량 5주짜리고요. 여기도 5주짜리. 실질적인 거래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가짜예요. 이게 일봉상으로 봤을 때 차트가 좀 왜곡돼서 보이는 게 좀 불편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좀 깔끔하게 보이죠. 일단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매매할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다. 자,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설거지하고 죽으면 우리가 이 차트를 볼 필요가 없는데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리고 고가에서 계속해서 도지 캔들을 형성하면서 주가가 이 구간에 머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까지만 보고 다시 통합 차트로 넘어가서 볼게요. 자, 이거는 가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차례 타겟 구간을 넘기면서 팔아먹는 캔들이 나와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캔들은 이 캔들입니다. 이날 발생한 거래대금이 3,720억이고요. 그 다음날 돌파를 만들어내면서
발생한 거래 대금이 5,140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소 매집 구간은 여기서부터 인위적인 흐름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개인들 한번 털어내고 다시 한번 돈 쓰면서 방향 돌려내고 매물 소화 과정들, 매물대 최상단 건드렸다가 털고 다시 한번 그 물량을 받아오고 상승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머리 위에는 122평선이 존재를 합니다. 자, 일단 매도하는 흐름이 나오긴 했지만 매집 구간 내에서 썼던 돈들과 모았던 물량에 비해서 살짝 아쉬운 거래량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많은 거래량이 발생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물량 계산하는 방법을 아신다면 이 거래량에는 전량 매도가 될 수가 없다는 걸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거래량 보는 방법도 주말에 소통방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분차트를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자, 팔아먹은 날이 8월 26일 수요일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다소 아쉬운 거래량이긴 하지만 타겟 구간 위에서 팔아먹는 흐름들, 그리고 고점을 한 번 더 넘기면서 팔아먹는 흐름들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주가가 옆으로 갑니다. 주가를 잡아주죠. 그리고 하락을 해요. 근데 장 중에 이런 걸 만들어냅니다. 방향을 돌려냈단 말이에요. 방향을 돌렸다는 거는 다시 말해서 돈을 써서 주가를 들어 올렸다 라는 뜻이 되고요. 이 하락 자체가 의도적인 하락이었구나로 해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주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날 시가를 하방에서 시작을 하느냐 아니면 상방으로 올리느냐, 이 두 가지의 흐름에 따라서 이 종목을 우선순위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후순위로 봐야 되는지 이게 명확하게 확인이 돼요. 일단 앞에는 매물대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한번 소화해주는 흐름들, 주가가 다시 한번 이 구간으로 올라와서 건드렸다가 빼주는 흐름들이 중요하고요. 그냥 추가적인 돌파를 만들어내겠다고 하면 검색식을 활용해서 당일 시가에 또는 당일 장 중에 단타 매매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의 흐름은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현대건설보다는 금호건설과 GS건설을 우선적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우리가 당일 아침 시가에 모든 종목을 볼 수가 없습니다. 관심 종목에 100개에서 150개의 종목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우리가 이 종목을 당일 아침에 전부 다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검색식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이 종목들을 30개에서 50개로 압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10개에서 15개로 압축을 한다든지 나중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연습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오히려 많은 종목들을 보면 볼수록 매매가 꼬일 가능성도 존재를 하고요. 우리가 비중 베팅, 당일 아침에 비중 베팅이 가능한 3종목에서 한 5종목만 돼도 충분히 수익은 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아침에 화장실에서 단타 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딱이죠.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어떤 내용들도 제 말이 무조건 정답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사이트, 그리고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들, 이런 거를 좀 공유 드리면서, 그리고 설명드리면서 저 또한 복기를 하는 어떤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영상을 돌려보시거나 아니면 차트를 돌려보시거나 충분한 공부가 진행이 되고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셨을 때 한 주도 좋습니다. 10만원, 30만원 소액으로 시작을 하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1분봉 차트로 들어가서 직접 매수 타점을 잡아보시는 것과 눈으로 보면서 여기서 매수했으면 됐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차원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소통방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포인트를 잡아드리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로 넘어가셔서 직접 매수 버튼을 누르셔야 됩니다. 자, 소통방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이 교육되고 있고요. 소통방 입장 신청 같은 경우에는 영상 하단에 파란색 고정 댓글 링크 보이시죠? 참고하셔서 신청 주시면 되고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 받고 리딩하고 강의 팔고 검색식 팔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영상에서 몇 번 보여드렸던 매매 기법 자료, 오전 단타 스윙, 보유 종목 피드백 다양하게 제공드리고 있고 중복 체크도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연락처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요. 결국에 기계처럼 매매를 하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매를 하실 때 감정이 들어가는 순간 이거는 곧 뇌동매매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요. 뇌동매매는 또 다른 뇌동매매를 불러일으키고요. 내 소중한 돈을 갉아먹는 안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기 마련입니다. 평소에 성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매매를 하시려고 노력을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종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